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추워요. 밤새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보일러 안 됐더니 보일러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응? 근데 이따 오는 솜니불도 너무 추우니까 못 버티겠어요. 이제 어떻게 추워서 못 버티는 게 아니고 이제 죄송한데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교재는 47쪽으로 갑니다. 47쪽으로 넘어가죠. 그 뒤에 앉지 마시고 이 앞에 벼 있으니까 앞으로 오세요. 왜 자꾸 제가 무서운 것도 아닌데 다 뒤로 가 계세요. 자, 이제 교재 이제 47쪽 갑니다. 이제 지난 시간은 이제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깐만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징수 방법, 조세가 어떻게 징수되느냐 해서 이제 징수 방법이 신고 납부도 있었고 또 고지서에 의한 징수 방법도 있었고 이때 징수가 이행이 안 되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신고 납부가 안 되면 뭐가 붙고 가산세가 붙고 고지서에 의하면 뭐가 붙고 가산금이 붙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두 번째 볼 게 이 납세 의무입니다. 납세 의무에 지난주에 배운 것 중에 납세 의무에 성립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확정 또 뭐 있었고 소멸.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이 두 가지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서 징수 방법도 마찬가지고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도 봐야 될 거고. 자, 이제 47쪽 갑니다. 이제 5절인데 자, 제목이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인데 이 부분은 저희 시험에 역사상 딱 두 번밖에 안 났어요. 두 번 났는데 두 번 다 내용이 똑같았고 두 번 다 정답도 거의 유사했는데 첫째 1번 자 제목이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기면 자 48쪽에 2번에 보니까 지방세와 역시 마찬가지 다른 채권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결국 똑같은 거예요. 국세하고 지방세 두 가지도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따지는 거지만 둘 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럼 둘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죠. 자, 어떤 값이가 있는데 자, 값이 가령 이런 건물에서 현재 갑이 하고 있는 게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그럼 갑이 임대업을 한다면 매년 임대업과 관련된 뭘 내야 됩니까? 소득세를 내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세금을 계속 체납하겠다. 계속 이걸 연체하고 있어요. 계속 못 내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국가가 가산세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계속 부과하다가 계속 안 내면 정부는 이 건물을 이제 뭐 합니까? 압류하겠죠. 압류해서 결국 이 건물을 공매 처분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갑한테 자, 또 누가 있었냐면 세금을 못 낸 것도 있지만 어떤 A는 요 갑에게 자, 돈을 자, 금전을 대여한 친구도 있었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 친구도 계속 못 받고 있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부가 자, 세금 못 내서 이 건물을 뭐 했다? 압류했다. 그 압류해서 이제 이 정부가 어떻게 이걸 공매 처분할 거예요. 정부가 이걸 처분해요. 그러면 이제 처분한 돈이 생겼으면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소득세가 1순위냐 아니면 A가 빌려준 돈이 1순위냐 요게 문제예요. 누가 먼저가? 그렇죠. 원칙은 그래서 이 소득세가 이 조세가 요 친구가 빌려준 돈 일반적인 뭐보다 채권보다는 훨씬 더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소득세는 국세고 이게 지방세였다. 그럼 취득세라고 바꿔놓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저 갑이 않는 취득세하고 A가 빌려준 돈하고 채권하고 있었고 압류되면 역시 누가 지방세가 우선돼서 둘 다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래서 교재 이제 47쪽에 1번 보죠. 자 국세 우선권 봅니다. 메뉴에 자 교재 47쪽 메뉴에 자 보니까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어떻게 우선해서 징수돼요. 그럼 결국 국세는 항상 뭐보다 일반적인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선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분명히 이제 국세가 됐건 이따 보게 되면 지방세가 됐건 일반적인 채권보다 항상 얘네가 우선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우선되는데 무조건 조세가 다 우선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저당권 같은 걸 설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A가 이 친구한테 자 그냥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돈 빌려주면서 이 건물의 일부를 이 친구가 자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거예요.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조세가 다 먼저 뺏어가면
정작 이 채권자는 전혀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거기 다시 이제 교재 47쪽에 자, 중간 2번입니다. 자, 국세 우선권이 예외에서 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선 국세 우선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자, 선집행 지방세, 2번 공익비용, 3번 담보채권, 그 3번만 체크합니다. 담보채권. 넘겨서 자 4번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 5번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거. 얘네는 조세가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국 1번부터 5번까지 대해서는 뭐보다 조세보다는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채권이 더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우선권이 있다. 그럼 마저 다 볼게요. 자, 이제 지방세 갑니다. 48쪽에. 자, 1번 지방세 우선권 봐요. 똑같죠. 자, 지방 자치단체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역시 어떻게 우선해서 징수돼요. 그럼 역시 지방세도 국세와 똑같이 뭐가 있다?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자, 다만 2번. 자, 지방세 우선권 예외 갑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선 지방세 우선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밑에 1번 뭡니까? 선집행국세, 2번 공익비용, 3번 담보채권, 4번 주택이나 상가 우선변제, 5번 임금, 퇴직금. 그럼 결국 아까 국세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지방세도 역시 1번부터 5번까지는 뭐보다 조세보단 그 5개 채권이 항상 뭐가 있다?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얘도 역시 동그라미 3번 그 담보채권만 체크합니다. 그럼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담보채권이 체크가 돼 있고 지금 48쪽도 체크돼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저희 시험은 그거밖에 안 나니까. 그럼 이제 어떤 얘기냐 다시 갈게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뭐가 있냐면 저 건물 다시 갑의 건물 합시다. 자, 갑의 건물에 아까 A가 등장했고 A가 이 건물에 뭐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가정합시다. 그래서 과거에 A는 이 건물을 에다가 자, 뭘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뭐 저당권도 관계없고 뭐 전세권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됐건 저당권이 됐건 관계없다. 그래서 요걸 보고 뭐라 하냐면 저희가 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같이 무슨 채권이요? 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자, 이미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저 값이 이제 한참 뒤에 자, 아까 뭘 못 냈다? 소득세를 내지 못했다. 계속해서 체납을 해요. 그때 이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을 뭐라 하냐면 저희는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조세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미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고 추후에 세금을 계속 못 내서 저 건물이 압류가 돼서 공매 처분되었다고 해도 뭐보다 조세보단 이 담보채권이 항상 뭐가 있다? 우선권이 있다. 왜? 이래야만 이 채권자를 뭐 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요. 뭐가냐면 분명히 조세가 발생되기 전에 자, 담보채권이 분명히 설정돼 있습니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발생된 조세가 소득세가 아니고 이런 세금들 자, 조심하세요. 상속세 그다음에 증여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하고 붙게 되면 안타깝지만 담보채권이 깨져요. 지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즉, 요 위에만 놓고 따지면 1순위자는 저당권 전세권이고 2순위자가 소득세예요. 그럼 누가 우선됩니까? 마찬가지 1순위인 저당권 전세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분명히 저당권 전세권이 1순위고 추후에 발생돼서 안 난 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임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즉 담보채권이 이 세 가지 조세보단 우선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요거 저희 시험에 잘 나요. 그래서 원래는 저당권이 일반적인 조세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얘네하고 만나면 그래서 얘네를 뭐라 하냐 저희 민법상 요 세 개를 보고 저희는 당해세라고 합니다. 같이 무슨 세? 당해세에서 이런 당해세하고 붙게 되면 이때는 담보채권이 우선권이 없게 됩니다. 자, 교재 볼게요. 자, 그게 다시 몇 쪽이냐? 47쪽 갑니다. 자, 47쪽 맨 밑에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담보채권 봅니다. 자,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요겁니다. 조세가 발생되기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혹은 가산금 또 밑에 을 징수할 경우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이게 계속 한 얘기였고요. 자, 다만이야 밑줄 다만.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설정 순서에 관계없이 항상 뭐보다 담보 채권보다 뭐가 우선돼요? 조세가 우선돼요. 그래서 넘겨보면 나옵니다. 맨 위에 보니까 기억번 뭐뭐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요 세금은 민법상 당해세이기 때문에 요 세금이 발생되기 이전에 이미 담보채권이 설정돼 있어도 항상 뭐가 우선돼요? 요 조세가 훨씬 더 우선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방세 채권에서 이제 48조 맨 밑에 역시 3번 갑니다. 48조 맨 밑에 동그라미에서 뭐 또 나오죠. 담보 채권인데 역시 똑같이 가볼게요. 요번에는 또 이렇게 갑니다. 똑같이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 자, 갑의 건물이 있고요. 자, 갑의 건물이 있고 A가 이 건물에 뭘 설정했다? 이미 저당권 설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자, 똑같이 할게요. 저당권이 됐건 자, 과거에 전세권이 됐건 이미 과거에 설정돼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 한다고요? 담보 채권. 담보 채권이라고 칭하고 자, 추후에 이 건물 주인 갑이 자, 어떤 세금 못 냈어요. 무슨 세? 자, 가령 지방세인 취득세를 계속 못 내서 압류 처분되었다. 그럼 역시 이제 세금이 발생합니다. 발생된 거 뭐라 불러요? 아까 법정 기일. 그러면 조세가 발생된 게 먼저요. 이미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이 먼저요. 얘네가 먼저기 때문에 이거 안 내서 압류 처분돼도 무조건 누가? 역시 담보채권이 이 조세보단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방세 또한도 국세하고 똑같이 선순위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특정 조세를 만나면 역시 똑같아요. 얘도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밀려나갑니다. 그럼 얘는 뭐가 있냐? 대표적인 건 바로 재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 두 개만 적을게요. 이런 등등등. 그래서 요 두 개를 역시 뭐라 하냐? 저희 민법은 똑같이 당해세라고 합니다. 같이 무슨 세요? 당해세. 그러면 국세에도 당해세가 있었고 지방세도 이렇게 당해세가 있는데 그럼 결론은 이 당해세는 참 법정기일 전에 조세가 발생되기 전에 설정된 뭐보다 전세권 저당권보다 항상 뭔다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3번에 자 48쪽에 3번 맨 밑에 자 똑같죠. 자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 일지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된 채권 또 등기 확정 일자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 보증금은 지방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돼요. 이렇게 우선권이 있는데 다만 또 역시 밑줄 우측에 다만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설정 순서에 관계없이 항상 무엇보다 담보 채권보다 누가 우선돼요? 조세가 우선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니까 나오죠. 뭐 있어요? 재산세, 또 재산세에 부과된 지방교육세, 또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 또 뭐 있고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은 역시 민법상 뭐가 되니까 당해세가 되니까 뭐보다 담보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다. 그럼 결론만 이제 짚시다 이제. 그럼 결국은 이 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항상 일반적 조세보다는 항상 뭔다 우선권이 있다. 하지만 담보 채권이 뭐하고 붙게 되면 민법상 당해세 즉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또는 뭐 재산세, 자동차세 얘네하고 붙게 되면 이런 담보 채권이 우선권이 있다 없다? 우선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스운 일이지만 자 무슨 얘기인데 저기 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되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뭐 등기부 등본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하는데
실제 은행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뭐냐면 조세 완납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꼭 요구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이거 저거 당해세 확인 안 한 상태에서 대출금이 나갔어요. 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이런 세금을 계속 체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압류가 되면 은행은 졸지에 개털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국가가 은행이 요구하는 건 이 당해세가 과연 체납된 게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당해세에 대한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럼 예제 봅시다. 자, 예제 49쪽 가면 자, 기출파의 측이 보니까 자, 보죠. 자,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그죠? 전세권이 분명 우선돼요. 뭐니까 담보 채권이니까. 다만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이거는 뭐예요? 민법상 당해세인데 그거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 즉 민법상 당해세에 속하는 세목은 뭐냐 이거예요. 뭐요? 그죠? 종합부동산세지. 왜? 여기 어디 봐도 양도세, 취득세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이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되고, 자 넘어가죠. 50페이지 갑니다 이제. 자 50페이지 갑니다 이제. 자 6절. 자 이제 국세의 불복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또 있고 얘도 마찬가지. 국세가 있으니까 이제 뭐가 있을까? 지방세가 있겠죠. 그래서 또 두 장 넘겨보면 한 장을 넘겨보면 자 53쪽에 지방세 불복 절차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만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 국세불복이건 지방세불복이건 쉽게 이거예요. 이따 수업이 끝나고 집에를 딱 갔더니 집에 이만한 대봉투가 와 있어요. 집에. 보니까 뭐 강남세무서에서 보낸 거야. 보내는데 가령 제가 한 5년 전쯤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때 폐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봉투를 뚝 따보니까 5년 전에 제가 소득세를 안 낸 게 있대요. 안 낸 게 무려 1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5천만 원이 날라온 거예요. 내라고. 이번 달 말까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이게 다 낸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했더니 세무서 왈 무조건 내세요. 안 냈으니까 고지했지 무조건 내세요. 이거 너무 억울하거든. 그럼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요 이런 일이 있으면 가서 멱살부터 잡고 싸웠어요. 제가 이제 소실적에 20대 때 국세청에 있을 때는 맨날 잡힌 게 멱살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때 담당했던 게 뭐냐면 추징이거든요, 국세. 매번 보내요. 보내면 한 2, 3일 뒤면 전화도 안 와요. 쫓아와요. 쫓아와서 다짜고짜 멱살 잡고 이렇게 너 몇 급이야? 뭐 이거부터 물어묻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막 한참 떠들고 나오면 이제 저희 과장님 나오고 뭐 서장님 나오고 다 나와요. 나와서 이제 뭐 인사도 하고 또 하더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인사하고 잘 마무리해.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지금은 멱살 잡으면 큰일 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 법대로 해라. 그래서 네가 정욕을 하면 문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불복을 제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복 제기가 이제 보면 그 50페이지 2번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이의 신청돼 있죠. 그럼 여기에 아까 이제 저한테 5천만 원이 부과가 되면 내가 이거 왜 내야 할지 난 모르겠다라고 일단 이의를 제기해요. 누구한테? 세무서장한테. 누구한테? 세무서장한테. 그래서 이기면 좋은데 불복을 제기했다 졌어요. 어제. 졌더니 세무서가 이유 없대. 무조건 내래요. 그러면 한 단계 높은 기관으로 올라갑니다. 어디? 국세청장한테 다시 불복을 제기해요. 거기에 옆에 있는 심사청구입니다. 이해돼요? 거기서 이기면 좋은데 또 졌어요. 또 지면 또 넘어갑니다. 그럼 3번, 4번 뭐가 나옵니까? 심판 청구가 나오죠. 이건 이제 조세 심판원에 가서 나 진짜 분하다. 라고 다시 불복을 또 제기해요. 이게 심판 청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측에 가면 이제 53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불복을 제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또 이 불복은 국세지방세 똑같습니다. 둘 다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만 참고해서 알고 나중에 이건 문제 풀릴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이제 56쪽 갑니다. 56쪽에 8절로 가죠. 이 8절도 저희 시험에 딱 한 번 났었거든요. 자, 제목이 서류의 송달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정부가 세금 낼 자, 쉽게 납세자입니다. 납세자에게
이 세금에 관련된 문서. 이 문서를 보내주는 게 이게 서류의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에게 뭐 압류장을 보낸다든가 뭐 이런 걸 보내는 게 서류의 송달인데 이 송달 방법만 몇 개만 체킹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자 1번 의의 봐요. 자 과세관청이 조세 처분이 담긴 내용을 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로 보내요. 뭐 하게 하는 거? 도착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57쪽에 자 3번 자 송달 방법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첫째 원칙 보면 세 가지가 써 있어요. 자 원칙 옆에 보니까 첫째 뭔 송달, 교부 송달, 또 뭐 있습니까? 우편 송달, 또 뭐가 있고 전자 송달. 그래서 현재 정부가 납세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은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첫째 자 적지 마세요 이제. 자 교부 송달이 뭐냐? 요거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와서 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자 여기서 주는 게 이거고 나머지는 얘기할 거 없죠. 우편 송달은 뭔지 알죠? 뭐요? 우편으로 받는 거. 세 번째 전자는 뭘까? 이메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주는 게 뭐고? 교부 송달. 또 우편 받는 게 뭐고? 우편 송달. 그 다음에 이메일로 받는 게 뭡니까? 전자 송달인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 이제 교부 송달인데요. 자 분명히 직접 준다고 했어요, 그죠? 직접 공무원이 직접 주는 건데 자 이제 여쭤볼게요. 제가 공무원입니다. 이분 체납자입니다. 찾아가서 자 제가 문서를 딱 들고 왔지. 들고 와서 받으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납세자가 받기를 거부합니다. 안 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받으세요 했더니 안 받는데요. 계속 거부한대요. 받기를. 난 죽어도 못 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놓고 와요? 들고 와요? 예? 놓고 와요? 오케이. 정답이에요. 이분이 자 이제 답입니다. 교부했는데 거부를 하면 저희 말로 속담을 두고 옵니다. 두고 온다. 이게 답이에요, 실제. 이걸 뭐라 하냐? 이게 명칭이 있는데 이걸 보고 제가 두고 온다 해서 이걸 보고 유치 송달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납세자가 받기를 뭐하면 거부하면 뭐한다? 두고 온다. 해서 이걸 뭐라 부른다? 유치 송달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공무원이 몇 번 갔는데 계속 만나지 못했어요. 계속 못 만나요. 계속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때 그냥 와야 됩니다. 아니 그냥 와야 된다고 집에 그냥. 공무원이 갔는데 계속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에이 뭐 보겠지 놓고 오면 안 돼요. 그냥 와야 된다고 그냥 철수. 와서 이번에 계속 이제 우편을 보내 이제 못 만났으니까. 우편 보냈는데 계속 이게 반송돼 와요. 계속 수치인불명으로 반송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가서 만나지도 못해. 우편 보냈는데 계속 반송돼. 이러면 어떻게 할까? 더 보낼 의미가 없어요. 왜? 우편 계속 보내도 반송되어 오죠. 직접 가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 그게 이제 그 뒷페이지 넘겨 보면 자 58쪽에 예외 있어요. 같이 불러봐요. 무슨 송달? 공시송달이요. 공시송달. 그래서 저희 시험에 났던 게 요겁니다. 공시송달. 그래서 밑에 보면 사유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있죠. 그래서 첫째 기역번, 주소나 영업소가 9개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둘째,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나오죠. 자,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걸로 확인됐어요. 네 번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는데 끝내 만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넷 중에 한 가지가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뭐하자? 공시를 통해서 송달된 거로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 두째 줄 끝에 보면 이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요게 금년도에 신설된 건데 이 경우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시송달할 때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요건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여기 뭐냐면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저희가 공시는 어땠냐면 세무서 게시판 아니면 관보 혹은 일간 신문에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자 인터넷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전자 인터넷으로도 정부가 공시를 합니다.
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의미하는 건데서 다른 것과 함께 다 해야 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체킹하면 돼요. 그래서 자, 직접 유증기 아까 먼 송달, 교부, 송달. 만나지 못하면 뭐 하면 된다고요? 두고 옵니다. 먼 송달, 유치, 송달. 도저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요? 공시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죠. 자, 아닙니다. 두고 옵니다. 자, 68쪽으로 쭉 가죠. 이제 자, 68쪽이 이제 조세 분류인데 이 조세 분류는요, 이제 이 세금을 어떤 특정한 내용별로 구분한 거예요. 구분한 건데 주의할 파트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밖에 없는데 두 군데가 어떤 거냐? 그건 좀 이따 보고. 그래서 69쪽 가면 이제 미리 보는 게 나오죠. 그래서 뭐 과세 주체다, 목적이다, 전가다 쭉 되는데 그 표에 보면 거기서 네 번째 동그라미 조세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있어요? 69쪽에 그거하고 마지막에 있는 거 부동산 관련 조세의 구분에서 취득 보유 양도 맨 밑에 표 있어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네모 칸하고 여섯 번째 네모 칸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별도 그렇게 다 돼 있네 별이. 근데 그 중에서 굳이 따지면 몇 번째 거, 네 번째 거하고 여섯 번째 것만 눈여겨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겨봅시다. 자, 이제 70페이지인데 1번. 자, 과세 주체에 의한 분류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자, 과세 주체가 뭐냐면 대체 누가 세금을 걷어갈 거냐? 그래서 국가에서 걷으면 뭐가 되고 국세가 되고 지방에서 걷는다. 그럼 뭐가 됩니까? 지방세. 그래서 항상 모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국세는 14개 세목이 있다. 지방세는 11개 세목이 있다. 그래서 합이 몇 개? 합이 25개가 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이 되고. 자, 우측 페이지 두 번째 갑니다. 이제 과세 목적에 의한 분류인데 71쪽에 자, 이 과세 목적은 이제 정부가 세금을 걷어와요. 자, 지난주에 정부가 세금을 왜 걷는다 했어요? 걷는 이유 뭐? 네, 국가 내장의 재정을 확보하려고 걷어오죠, 그죠? 걷어와서 세금이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이제. 이게 다 돈이야, 세금. 그럼 국가가 걷어왔으니까 써야겠죠, 그죠? 국가가 이 세금을 씁니다, 이제. 쓸 때 어떤 특정한 목적에 쓰자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 에이, 일반 경비에 쓰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 세금을 일반적 경비에 사용하자라고 해서 걷어온다고 하면 이걸 1번에 있는 뭐라 부르고 보통세라고 칭하고 아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에만 써야 한다라고 해서 걷는 걸 뭐라 한다? 목적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 특정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목적이 없으면 뭐가 되고 보통세, 목적이 있으면 뭐가 되고 목적세가 돼요. 이때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보통세입니다. 거의 다 특정한 목적이 없는 보통세고요. 다만 일부만 목적세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 목적세 종류 예에 보면 국세의 목적세가 세 가지가 보일 거고 지방세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국세에는 교육세, 또 농어촌 특별세, 또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또 지방세는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에서 그 다섯 가지 종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에는 몇 개가 있고 세 개.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교교농이요. 교교농. 그래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에서 교교농이고 지방세는 두 개입니다. 뭐뭐 찌찌. 그래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교교농, 찌찌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교교농, 찌찌 이렇게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자, 이제 큰 산문 가죠. 이제 조세부담 전가에 의한 분류인데 요것도 저희 시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무슨 내용인가만 봅시다. 자, 조세의 전가에 의한 분류인데 두 가지가 보이죠. 첫째는 뭐가 보이고 직접세가 보이고 두 번째 뭐가 보입니까? 간접세가 보이는데 그럼 얘가 어떤 얘기냐 이런 거예요. 직접세는요 납세자 이 세금 내야 할 자입니다. 세금 내야 할 자와 담세자가 똑같다고 하면 요건 직접세가 되고 간접세는요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똑같지가 않대요.
그럼 대체 납세자가 뭡니까? 납세자는 세금 내는 자. 이 세금을 내는 자입니다. 이 세금 내는 자가 납세자고, 그럼 담세자는 뭡니까? 이건 돈 내는 자요. 돈 내는 자. 그럼 결국은 세금 낼 자하고 돈 낼 자하고 똑같으면 이게 뭐가 되고 직접세가 되고 똑같지가 않으면 간접세가 된대요. 그럼 예를 들면 자 어떤 갑이 요번에 자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갑은 무슨 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돼요. 그럼 갑은 세금 내야 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갑이 아파트 샀으니까 누구 돈 갖고 내야 돼요? 그럼 내 돈, 갑의 돈. 갑돈 왜 지거니까 지가 내릴 거 지돈 갖고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세금 내야 할 자이면서 자기 돈 갖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같은 패턴이 이게 무슨 세? 직접세야.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직접세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양도했다. 그럼 난 뭘 내야 됩니까? 양도 소득세. 그럼 내가 양도했으니까 누가 내야 돼? 내 돈 갖고 내야 돼. 그럼 결국 나나 똑같으니까 대부분 다 직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세금은 간접세가 있어요. 뭐가냐면 대표적인 거 주세. 또 뭔세? 부가가치세 같은 거. 이런 세금은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에 속하는 부분이죠. 주세가 뭔지 알죠? 어디에 붙는 세금? 술병에 붙는 세금인데 혹시 주세를 내보신 분 있어요? 주세를 내보신 분? 주세를 난 세무서가 낸 적 있다. 그러면 한 번도 난 주세를 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난 한 번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세를 난 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예?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없어요? 예. 내봤어요? 그렇죠. 예. 이 주세나 부가가치세는 보통 본인이 직접 내는 것보다는 그 판매가 조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자 이제 판매점이 있고, 자 구매자인 내가 있어요. 자 제가 판매점에 가서 맥주 한 병을 뜩 사옵니다. 얼마 주고? 자 1,000원 주고 사와요. 그럼 이제 이 1,000원 이 금액을 놓고 보면 저 맥주에 원가가 있을 거예요. 원가가 한 600원이라고 치고, 자 맥주 이익이 있겠죠. 이익이 300원. 저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고 주세 100원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 구매자는 맥주 한 병을 사 마실 때 이미 주세 얼마 100원을 부담을 한 겁니다. 돈 낸 거예요. 그럼 뭐 냈으니까 뭐가 돼? 얘는 돈 냈으니까 무슨 자? 담세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판매자, 그럼 얘는 자기네 원가를 빼고 이익을 빼고 나머지 얼마? 주세 100원이지, 그죠? 이거는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가서 납부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납세자가 돼. 그럼 판매점은 지 돈 낸 겁니까? 받아갖고 낸 겁니까? 받아갖고. 그럼 결국은 돈 낸 놈하고 세금 낸 놈하고 같지 않다. 같지가 않다. 이런 형태가 무슨 세? 간접세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직접세지만 이렇게 주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건 일부 간접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까지는 쉬운 거고요. 이제 큰 4번 갑시다. 71쪽에 4번 조세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라고 나오죠, 그죠? 요거 크게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시험에 난다라고 써요. 예. 요번에 분명히 요건 시험에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조세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인데 요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내용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전부 다 섭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죠. 조세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본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부가세인데 이 본세의 뜻은 본래 세금, 원칙적인 세금을 뜻하고요. 이 부가세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게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부가, 더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붙는 거냐면 본세를 낼 때 이 본세에 더 붙는다 해서 1번세 더 붙는다 해서 저희가 부가세라고 불러요. 부가세. 그럼 대체 그럼 본세가 뭐냐? 본세는 저희가 배울 5개 세금. 첫째, 자 부동산이 취득이 돼요. 뭘 냅니까? 그렇지. 취득하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이거. 두 번째, 자 부동산 등록합니다. 그럼 무슨 세? 일단 등록 너무 기니까 등록 면허세를 내요.
세 번째, 자 재산 갖고 있대요. 뭘 냅니까? 그렇지, 재산세. 그다음에 네 번째, 재산이 겁나게 많아요. 많아. 그럼 무슨 세? 예,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를 내죠. 종부세. 그다음에 부동산 양도합니다. 뭘 냅니까? 양도소득세. 그래서 항상 5개 세금,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이 5개가 전부 다 본세, 본래 조세의 뜻을 담고 있는 본세예요. 근데 저희 부동산 세금은 이런 본세들이 과세가 되면 얘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세금들과 더불어서 더 붙는 세금이 있어요. 더 붙는 걸 보고 뭐라 부른다? 저희는 부가세라고 불러요. 근데 도대체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붙습니까? 이건데 취득세는 좀 이따 하고 이 밑에부터 합시다. 밑에부터. 자, 등록면허세부터 합시다. 그럼 이 등록면허세가 내는 경우, 납부하는 경우인데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도 있지만 요 세금이 자 감면되는 경우도 부가세가 붙기도 해요. 그럼 낸다. 내게 되면 내는 금액에 대해서 20%에 해당하는 이런 게 붙어요. 지방 교육세라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요번에 제가 자 부동산 등기를 합니다. 등기하면서 내야 할 자 등록면허세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대요. 그럼 내면 얘만 내는 게 아니고 요 내는 금액에 대해선 이 금액의 몇 퍼센트? 20%. 얼마입니까? 그럼 20만 원. 해당하는 무슨 세를 또 내?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 등록면허세 얼마? 100만 원. 지방교육세 얼마? 20만 원. 해서 합이 얼마? 합이 120만 원만큼 내라 이런 얘기예요. 대신 두 번째, 요 세금이 감면, 정부가 내지 말래요. 분명히 내가 등기하면서 낼 게 100만 원인데 국가가 야 너 내지 마. 아 좋아요. 그럼 본세는 없어집니다. 안 내도 돼요. 하지만 뭐는 내라. 부가세는 내라 이거죠. 그래서 감면받으면 마찬가지 감면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이걸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라는 이 세금을 또 내게 돼요. 요것만큼 내야 돼요. 그럼 아까 100만 원 내지 마라. 안 내도 돼요. 대신 저 금액의 20% 얼마입니까? 20만 원에 해당하는 뭐는 내야 한다. 농어촌 특별세는 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본세에 어떤 부가세가 붙는지 좀 구분해야 되고 자 재산세 갑시다. 얘도 마찬가지. 자 내가 재산세를 냅니다. 내게 되면 마찬가지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어요. 하지만 얘는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있지 얘처럼 감면받은 금액은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 납부할 금액에 20%에 똑같아요. 뭐가 붙는다? 지방 교육세가 붙어요. 그럼 이 세금은 참 많이도 붙네요. 그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똑같이 몇 퍼센트? 20%. 자,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얘도 마찬가지. 얘도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어요. 얼마나 붙냐? 똑같아. 20%만큼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게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그럼 얘 또한도 감면세에 대한 부가세는 없습니다. 납부쟁만 있다. 조심할 게 양도세인데, 자 양도세는요. 얘는 반대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고 감면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붙어요. 양도세는. 그래서 양도세는 납부할 금액은 부가세가 없고 언제만 있다? 감면 받았을 때. 그럼 뭐가 붙냐? 감면받은 금액 이하고 똑같은 방법은요. 감면받은 금액에 20%에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떤 본세에 어떤 부가세가 붙는지만 구분하면 돼요. 근데 붙는 퍼센트는 다 똑같아요. 다 몇 퍼센트? 20%예요. 근데 이건 잊어먹으면 바보예요. 이것도 20이라는 숫자를 잊어먹으면 그분은 바보요. 좋은 말로 바보고 심한 말로 하면 뭐요? 한정치산자. 네. 왜 저걸 잊어먹으면 바보냐면 생각해봐요. 제가 제 동생하고 둘이 있어요. 동생하고 있는데 제가 사과를 하나 갖고 있어. 하나 제가. 그래서 동생이 형 그거 나 반 좀 주라. 그래서 반을 뚝 떼서 줬어요. 동생이 막 먹었어. 먼저 막 먹어요.
먹더니 다시 형 불러요. 왜? 형 반 남았지? 나 반 또 주라. 그럼 제 입에서 딱 한 마디 나옵니다. 이씨. 그래서 20이에요. 왜? 달라고 해서 줬는데 어떻게 하래? 또 달래. 그래서 몇 퍼센트? 20이에요. 그래서 다 20%. 얘도 까먹으면 그분 누굽니까? 바보. 그래서 다 20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본세, 어떤 부가세금지를 봐야 되고, 문제는 자 얘를 이제 제일 안 했죠, 그죠? 이거 이제 올해 시험에 날 게 예고요. 예고. 취득세는 조심할 게 얘네처럼 부가세가 계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세금은 전부 다 앞에 있는 금액이 납부할 금액이면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 20. 앞에 있는 금액이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금액이 얼마? 20. 전부 다 앞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 왔는데 얘는 예외요. 얘는 별도의 계산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를 빼볼게요. 1님. 자, 취득세 갑니다. 그럼 취득세도 똑같아요. 얘도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있고 취득세도 감면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있는데 이 감면받은 부가세는 똑같아. 뭐 등록세나 마찬가지인데 감면받으면 20%의 곧장 뭐가 붙으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가 붙으면 돼요. 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취득세가 뭐 될 때? 납부될 때 붙는 부가세입니다. 납부될 때 붙는 부가세인데 요거는 조심해서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자, 저 두 개는 왜 이제 이 취득세에서 납부할 때 부가세는 왜 중요하냐? 요거는 별도의 계산이 요구됩니다. 별도의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붙는데 첫째 뭐가 붙냐면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요. 또 뭐가 붙냐면 지방 교육세가 붙어요. 유일하게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두 가지 부가세가 붙는 게 취득세입니다. 그럼 저 밑에 자 등록부터 양도세까지 쭉 봐도 끽해봐야 납부할 때 붙는 건 지방교육세밖에 없는데 취득세만큼은 납부할 때 뭐도 붙고 농어촌 특별세 또 뭐도 붙고 지방교육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을 한꺼번에 더 받아가요. 한꺼번에 더. 그럼 얼마나 더 받냐? 농특세는 10%만큼 더 받고요. 얘는 20%만큼 더 받아갑니다. 자, 뭐 어떻게 하냐? 계산이 돼요. 계산. 그 농특세는 이렇게 해요. 자, 계산 방법은 취득가액입니다. 곱하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2%야. 무조건. 자,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산출 세액이 나오고 그럼 이 금액의 몇 퍼센트? 10%만큼을 계산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 몇 퍼센트 곱한다고? 2% 곱해서 계산된 금액이 얼마? 10%만큼을 부과합니다. 그럼 지방교육세는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가 있고 일반적 취득이 있고 주택의 취득 주택이 유상 취득된 경우 얘는 둘로 구분합니다. 즉 농어촌 특별세는 구분이 없지만 지방교육세 부분은 이게 일반적인 취득인 거냐 아니면 주택이 매매돼서 취득된 거냐에 의해서 이 계산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 경우부터 봐죠. 얘는 어떻게 하냐? 내가 취득한 취득가액입니다. 곱하기 이제 생소한 용어가 나올 건데 표준 세율 빼기 2%입니다. 요 표준 세율이 무슨 의미냐면 법이 정한 세율. 그래서 이따 나올 건데 이게 취득세 같은 건데 자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 때 취득세가 매매가 되면 몇 퍼센트였죠? 4% 지난주에. 그럼 이 4% 누가 정했다? 정부가. 이렇게 정부가 정한 세율을 뭐라 부른다? 표준세율로 합니다. 표준에서 일명 뭐 스탠다드. 그래서 5 빼기 2%예요. 그래서 계산합니다. 산출 세액이 나오고 요 금액이 얼마? 20%가 붙게 돼요. 이렇게 붙습니다. 하나 더 세 번째. 그럼 주택이 매매되었다. 주택이 유상취득인데 이건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방법은 내가 취득한 뭐에다가 취득 가액에다가 곱하기
곱하기 해당 주택의 세율, 해당 주택의 세율. 이거 나중에 다시 하면 이건 곱하기 50%입니다. 자, 요게 이제 문제인데. 그럼 역시 이제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얘도 똑같이 산출 세액이 나오고 요금액이 얼마? 20%가 붙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방교육세는 두 가지예요. 일반적 취득이냐 아니면 주택이 유상 취득된 경우냐 쪼개져요. 다만 농어촌 특별세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똑같이 계산되면 돼요. 해볼게요. 자,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 해볼게요. 건물. 자, 갑이 이따만한 건물입니다. 얼마냐? 1억짜리 건물이고 얘를 매매로 샀어요. 매매로 취득했대요. 취득했대요. 있을 때 저 갑이 내야 될 취득세하고 갑이 내야 할 농어촌 특별세, 갑이 내야 할 지방교육세를 계산해 봐라 이거죠.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것이 매매가 되면 현행법상 취득세의 표준 세율은 몇 퍼센트냐면 현행법상 4%예요. 그러면 취득세부터 계산해 보죠. 지난번도 얘기했죠. 모든 세금의 계산 방법은 다 똑같아요. 뭐 곱하기 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취득세는 내가 취득한 이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이 금액이 얼마 곱하기 1억 곱하기 취득세 무슨 율? 취득세 표준 세율이 몇 퍼센트? 4%. 얼마인데요? 취득세 400만 원. 이게 취득세예요. 이거 내야 됩니다. 내면 두 가지가 더 붙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더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계산하라 했지. 그럼 봐요. 농어촌 특별세 어떻게 한다? 내가 취득한 뭐에다가 취득가액에 무조건 몇 퍼센트? 2% 곱해서 나온 금액에 얼마? 10%. 그럼 그대로 갑니다. 자, 취득금액 얼마였어요? 1억이었어요. 곱하기 국가가 무조건 몇 퍼센트래? 2%래. 해서 얼마 나왔어요? 200만 원 나왔죠. 요 계산된 금액에 얼마? 10% 얼마입니까? 20만 원. 요게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계산돼요. 요게. 그럼 지방교육세 갑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취득한 금액 얼마입니까? 1억. 곱하기. 자, 뭐 빼기 뭐래요? 일반적 취득이니까 취득가액 곱하기 뭐 빼기 뭐? 표준 세율 빼기 2%. 그럼 아까 요 표준율이 무슨 세? 취득세. 요 취득세를 낼 때 적용한 세율 요겁니다. 그럼 뭐 빼기 뭐? 4 빼기 2%. 2%밖에 안 남네, 그죠? 그럼 똑같네, 얼마냐? 200만 원이고, 이 금액이 몇 퍼센트? 20%. 얼마입니까? 2는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취득세 얼마? 400만 원. 농특세 얼마? 20만 원. 지방교육세 40만 원. 그래서 합이 46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럼 바꿔볼게요. 매매가 아니고 건물을 자, 상속받았다고 가정할게. 상속받았고요. 자, 상속받으면 취득세 표준율이 몇 퍼센트냐면 2.8%야. 얼마라고요? 2.8%. 자, 요것만 바꿔서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계산해 보세요. 시작 지금. 자, 요번에 상속받은 거로 가정을 하고 자, 표준율이 몇 퍼센트? 2.8%라고 바꿔놓고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지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숫자만 바꾸면 돼요. 이거 틀리면 이따 점심 먹지 마요. 얼마? 취득세 얼마? 그죠? 얘만 바꾸면 돼. 얼마로 바꾸면 돼? 2.8로 바꾸면 얼마? 280만 원. 농특세 얼마? 똑같아 20만 원. 왜? 무조건 2%니까. 자, 지방교육세 얼마? 2.8 빼기 2를 하면 되지? 그럼 0.8이 될 거고, 그러면 이 금액이 80만 원일 거고, 요 금액이 20%면 얼마? 28에 16만 원. 그럼 여기 상속받은 거 나가면 취득세 얼마? 280만 원, 농특세 똑같고 20만 원, 지방교육세 16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해보면 이게 복잡한데 한 번 또 해보면 쉬워요. 그래서 무조건 숫자만 바꿔서 계산하면 되고 이 주택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취득세 끝나고 그때 할게요. 이게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취득세 할 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자, 교재 갑니다. 71쪽 가죠. 4번. 자, 조세의 독립성이 불립니다. 1번. 자, 맨 밑에 있어요. 자, 71쪽입니다. 자, 독립세에서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 대상에 존재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이외는 전부 다 독립세, 본세에 해당한다. 2번 부가세인데 별도의 과세 대상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 쉽게 독립세를 부과할 때 부가적으로 더 붙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2번 부가세는 두 가지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 교육세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더 붙는 거고. 그래서 뒤에 가면 표가 지금 얘기했던 게 나오죠. 나오는데 참고로 요거는 생략해도 돼요. 그 취득세 옆에 보면 1번 농특세 방금 얘기했죠. 무조건 2%로 해서 계산된 금액이 10%요. 지방교육세 기역, 니은, 디귿이 있죠. 있어요? 그 박스 안에 다시 그 72쪽에 그 큰 위에 네모 박스 안에 취득세 옆에 지방교육세 밑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인데 여러분은 기역, 니은번까지 보시고요. 디귿번 앞에다 조그맣게 가입하세요. 그럼 볼 거 없는데 왜 적어놨냐고. 법이니까 다 적어놨지만 디귿번까지는 저희 시험에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번하고 니은번. 그 기역, 니은 이거예요. 요게 기역, 요게 니은번입니다. 그래서 두 개 했는데 나머지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어떤 거? 예? 안 정해줍니다. 네, 이 표준율 요거 안 정해줘요. 세법은 계산 문제가 뜨면은 무조건 얘만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지고 취득세도 구하고 농특세도 구하고 지방교육세 구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요. 잠깐 보여줄게요. 그게 몇 쪽이냐면 그 별로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정신적 건강에 보면 별로 안 좋을 텐데. 자, 교재 116쪽 갑니다. 자, 116쪽에 가면 그 표가 나올 거예요. 그 제목 보이죠? 위에 뭔율, 표준세율. 그게 현재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적용해야 할 세율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죠? 그걸 다 외워야 돼. 그 보면 이제 어떻게 취득이냐 해서 첫째가 유상 취득, 둘째가 뭐 상속, 셋째가 증여, 넷째가 원시 취득 이거 쭉 돼 있어요. 그죠? 그 취득하는 방법마다 표준율을 외워야 되고 그걸 외워서 계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시간 날 때마다 그거 외우세요. 왜냐면 그 116쪽에 있는 그 박스가 최근에 5년 동안요 계속 났어요. 그럼 저희가 볼 게 이 27번째 시험이죠. 27번 시행되면서 몇 번 났을 것 같아요? 다 났어요. 다 났다고 다. 매년 나니까 무조건 얘는 꼭 외워야 됩니다. 이유 없어요. 외워야만 뭐가 해결되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자, 저는 다시 원위치에서 74쪽으로 갑니다. 이제. 자, 74쪽은 이제 5번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건 좀 쉬었다가 74쪽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하죠.